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코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 우리는 이 정보를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죠. 그런데 수많은 정보 더미에 우리가 깔려있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간단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분 댓글 보면은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날카롭고 다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영상에 대한 의견 또는 유튜브 전반적인 이런저런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왜 암호화폐 시장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 블록체인 세계를 넓혀간다? 돈을 사회에 헌납하고 싶다? 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에 이런저러한 이런 예측들과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은 서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나 전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대로 안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요,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역사 및 시장 상황을 읽고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 매수하고 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며 종교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영상을 통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잖아요. 하나의 영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각자 다른 자료나 연구를 통하여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그린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영상의 컨텐츠는 투자 권유 및 매수 매도 가이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최근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남기셔가지고 그냥 제가 딱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곳에서 자꾸 상승만 얘기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인간은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이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자니까 이게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요인에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남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선택해 가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한참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욕을 좀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한참 거기 빠져 있다가 이제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분풀이다든가 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늦었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물려있고 현금은 없고 해서 다른 방도가 없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한 설명을 생략하는데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계속 캐내는 것보다 오히려 정보를 없애나가는 거죠. 소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이걸 우리의 하나의 뇌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정보가 자꾸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차라리 내가 몇 가지 줄기를 딱딱 정해놓고 그거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전 낫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면요. 사실 각자에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정해놓고 찾고 싶은 정보도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서로 니즈가 맞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개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보유량이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수기에다 계속 그래도요, 개인의 현금 자체는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금 파이프라인이 좋으신 분은 좀 예외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한 상승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폭락이 공존합니다. 이 공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에 이제 단순히 돈을 빨리 번다는 것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코인 투자는 알파, 베타 테스트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 이쪽 단계라면 알파, 베타 테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한참 멀었다는 거죠. 주식시장 같이 뭐 IPO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재정이 튼튼한지 그리고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한지 다 체크를 하고 뭐 증권거래소에 그걸 다 검증을 거쳐서 올라가도 될똥말똥인데 코인 투자는 사실 대부분 백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걸 통해서 대부분 먼저 코인을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은 높은 건 맞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됐던 거죠. 왜냐면 투자자들도 이 미래에 대한 장밋빛으로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의 니즈가 맞다 보니까 이 세계가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폭락을 잘만 활용하면은 저는 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1달러에 근접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 같습니까? 저점이란 것을 날카롭게 잡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고 과열 시장에 막 내가 용기를 얻어서 같이 딸려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한다면은 최소한 그 시기만 피해도 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처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안 해도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계속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많은 돈을 몰빵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최근에 어떤 코인이 저점에서 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으로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코인에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그 코인만 계속 물타기하고 계속 매수만 하면은 오히려 다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몇 개를 가졌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코인에 뭐 톡방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누구는 10,000개 가졌는데 누구는 10만 개, 누구는 뭐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자꾸 그 상대방만큼 나도 돈을 똑같이 벌어야 되니까 개수를 맞추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절대 거기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뭐가 뭐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러잖아요. 개인의 역량과 자산의 그 한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야 되겠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어떤 코인이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코인에서 해칭이 가능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면 좋은가요? 어떤가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어본다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적립식 투자가 좋다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최소한 한 사이클이라도 겪고 시장의 폭등, 그리고 폭락, 그리고 휴지기, 이런 사이클을 겪으셨던 분은 그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면은 우리가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벤처 캐피탈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다 투자했다, 그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배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VC를 따라하는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되고요. 특히 거래소 관련 VC 투자,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벤처스, 바이낸스 랩스 이런 것들, 해당 거래소가 왠지 상장을 해줄 것 같은 그 기대감을 듬뿍 주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소 상장되려면 한참 뒤에 상장하고 한참 떨어지고 나서 뭐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VC 따라하는 투자, 요거 하나 가지고만 이제 쫓아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날이니까요. 첫째로 실생활, 리얼 유스 케이스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트위터에 잠깐 올린 적이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마케팅, 생태계, 기술력 등 중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최소한 어떤 결과가 나온 코인 프로젝트가 나중에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유저를 확보한 코인이 훗날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2021년 장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 스마트폰으로 만져지는 앱이죠. 앱이 깔리는 코인.
특히 이 시장의 초기 입문자들에게 돈을 바로 집어넣게 하는 강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코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을 많이 신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대기업이 관련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즉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신뢰를 합니다. 이 바닥은 결국 신뢰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앱을 깔고 그리고 그 앱을 쓴다고 하고 아니면 뭐 그거 활용에 대한 뭐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돈을 때려 박았던 것이 이번 장에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코인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코인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입니다. 뭐 이것이 게임과도 연결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진행되었던 월드 이코노미 포럼 2년 만에 오프라인 진행됐잖아요. 여기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사명 메타로 바꿨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다음 사이클 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2021년에 보여준 것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죠. 그 환상이 가격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은 이제 시작인 단계고 현재 더 정교하게 개발 중이거나 혹은 더 잘 완성된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메타버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줄기들은 앞으로 차차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복잡하고 정보가 많을 때일수록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하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